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포인트 3D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이용해서 포인트 3D를 만드는 그런 경우를 한번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객치지향에서 객치지향 프로그램 할 때,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작성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클래스 포인트 3D를 만들어줍니다. 자, 상속 문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extends 포인트 2D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포인트 2D라고 하는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 포인트 2D, 이 포인트 2D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포인트 2D를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베이스 클래스다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베이스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는 기반이 되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용어로는 슈퍼 클래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위에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위에 있는 클래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인트 3D처럼 이제 상속받는 클래스, 상속받는 그 클래스는 상대적인 말을 또 상대적인 용어로 이용합니다. 차일드 클래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일드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에 반대되는 말로, 베이스 클래스에 반대되는 말로 derived 클래스다 이런 말을 쓰고, 슈퍼 클래스에 반대되는 말로 서브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용어를 이제 어떤 문화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화마다 좀 용어를 좀 달리합니다. 자바에서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C샵에서는 베이스 클래스랑 derived 클래스 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C샵에서는 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바에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됩니다. 이제 페어런트 클래스랑 차일드 클래스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 안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클래스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멤버랑 멤버 펑션이 마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코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드들이 여기 벌써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 멤버, 우리 상속을 이용할 때 데이터 멤버에서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데이터 멤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추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미 벌써 X랑 Y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느냐? 뭐냐? 이렇게 요거 하나만 적어주게 되면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데이터 멤버가 한 개처럼 보이지만은 물려받은 거 두 개 포함해서 세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클래스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X랑 Y, Z를 다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저빌리티, 이 가시성을 명시하는 모디파이어를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프라이빗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 프라이빗 데이터 멤버는 포인트 2D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지 나머지 클래스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얘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은 protected다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protected라고 적어줬을 때는 이 클래스의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이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XY를 갖다가 언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protected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고안을 했습니다. 고안을 해냈어요. 자바에서.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컨스트럭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스트럭터 시그니처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복사해 봅시다. 이렇게. 자, 컨스트럭터 만들어줬는데 x, y, z에 대해서 0을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x, y에 0을 집어넣는 행위는 이미 존재합니다. 어디 존재합니까? 여기에서 이미 x, y를 집어넣죠. 그죠? 0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포인트 2D의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x랑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나름대로 이제 보수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x랑 y의 값이 바뀔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상위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합니다. 상위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행위는 슈퍼라고 하는 리저버드들을 이용을 해요. 슈퍼 이렇게 써주면은 상위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포인트 2D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경우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슈퍼 x, y 이렇게 써준 다음에 z에다가 z를 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지금 내가 상속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든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사용하는 코드, 사용자 입장에서 코드는 전혀 뭡니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카피 방식으로 만들고 지금처럼 또 이제 상속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 3D에 있던 함수들을 똑같이 다 만들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set x, y, z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set x, y, z를 만들어주는데 이걸 만들어주는데 set x랑 set y는 이미 어디 있습니까? 이 페어런트 클래스에 set x랑 set y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미 있는 거는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있는 거는 그냥 안 적어줘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필요한 함수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멤버 펑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 하나가 뭐냐면 추가가 있고 변경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추가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상위 클래스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추가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read access 펑션에 get만 있으면 되겠죠. z만 있으면 되겠죠. get xy는 이미 슈퍼 클래스에 있으니까 get z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dd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자, ad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추가한 경우가 된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add 함수랑 여기 있는 add 함수랑 이 포인트 2D에 있는 add 함수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하지만은 전혀 다른 함수예요. 왜 전혀 다른 함수냐면은 아규먼트의 타입이 틀리고 리턴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포인트 2D가 아규먼트고 리턴 타입이 포인트 2D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포인트 3D고 포인트 3D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를 새로 추가를 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매그니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그니티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함수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래 여기 위에도 더블 매그니티드 해가지고 시그니처가 똑같죠. 시그니처가 똑같은데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함수를 변경한 겁니다. 함수의 내용을 변경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함수를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매그니티드 함수를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ove 함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move 함수는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함수 시그니처랑 위에랑 다르죠. 그죠? 저 위에는 아규먼트가 몇 개입니까? 아규먼트가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3개니까 이거는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x의 값을 증가시키고 y의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요 두 줄의 행위 어떻습니까?
이 두 줄의 행위는 이미 위에도 있죠, 그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코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재사용하는 게 좋지. 여기 있는 코드 똑같은 걸 여기다가 또 써놓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없애버리고, 저 상위 클래스에 있는 move 함수, 아규먼트 2개짜리를 호출해서 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move 함수를 호출해서 들어왔을 때 상위 클래스에 있는 move 함수에 상위 클래스의 move 함수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x, y 값의 증가분은 덧셈을 해주고 그 다음에 z는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move 함수 경우 봅시다. 요 move 함수는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오버라이드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이번에는 시그니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명령어는 저 상위 클래스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적고 여기다가 슈퍼.move 델타 이렇게 적어줌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toString 함수, 이건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이거 오버라이드를 해주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짜가지고선 포인트 3D 함수를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복사를 이용한 거랑 한번 싹 비교를 해보면은 코드 중복도 없어지고 아주 프로그램이 좀 깔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원래 카피한 경우에 했었던 일이랑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음 우리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자료 중에 15번째 자료 렉처 15 여기 보면은 이런 자바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테스트 프로덕트 매트릭스다. 요거 이제 메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강의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클래스인데 이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상속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여주고자 만든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매트릭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근데 이 매트릭스는 이미 우리가 이제 14번 예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폴더에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려면은 14번 폴더에 있는 매트릭스 클래스를 복사를 해와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있는 matrix.java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해야지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막무가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어요. 막무가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에 자, 15번째 이 폴더에 매트릭스 지금 방금 복사한 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트릭스 이렇게 했는데 이 메인 함수가 포함된 테스트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띄워놓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일단 실행부터 시키겠어요.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도구에서 컴파일하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자, 매트릭스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사원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3명이다라고 칩니다. 그랬더니 각 사원들의 매출수를 입력을 해달래요. 첫 번째 사원, 냉장고 몇 대 팔았는가? 2개 팔았습니다. 3개 팔고 6개 팔았다라고 칩시다. 두 번째 사원이 2개 팔았다라고 칩시다. 세 번째 사원 1개, 2개, 3개 팔았다 칩시다. 자, 이거 뭡니까?
요거 2차원 배열에다가 뭔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사원 3명이 있고 그 사원 3명이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를 몇 개 팔았는가 하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걸 갖다가 입력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주고 리턴을 딱 치면은 요렇게 팔았단 말이지 하면서 1번 사원이 2대, 3대, 6대 아까 2, 3, 6 쳤죠. 그죠? 요거 행렬이죠. 그죠? 여기서까지 행렬.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의미가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번 사원은 410원어치 팔았구만. 이게 도대체 냉장고가 한 대 얼마길래 410원어치 팔았을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냉장고 가격은 100원으로 여기 만원짜리가 빠졌네요. 410 원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원이 냉장고 2대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2 해가지고 200 해야 되겠죠. 200. 그 다음에 이거 3대 팔았습니다. 근데 50만 원이에요. 200 해가지고 5, 3, 15, 150만 원. 그래서 200하고 150만 원은 얼마입니까? 350만 원에다가 6개 팔았으니까 60만 원이죠. 그죠? 선풍기가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60만 원 이래가지고 200 더하기 150 더하기 60 해가지고 410만 원어치 나온다. 요거 계산할 때는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요게 만짜리 제가 빼먹어내죠. 만원어치 89만 원어치. 자,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서 2명만 해보겠습니다. 2명. 자, 첫 번째 1, 1, 1, 2, 2 팔았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냉장고 한 대, 에어컨 한 대, 선풍기 한 대. 1번 사원이, 그다음에 2번 사원이 2대 팔았습니다. 자, 매트릭스의 곱, 우리가 앞에서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프로그램 짜봤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용하기를 111, 22, 잠깐만요. 자, 행렬의 곱의 의미가 이제 이런 식이다 하는 거죠. 여기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각 사원이 몇 행 몇 년입니까? 2행 3열짜리 매트릭스, 2행 3열짜리 매트릭스 여기 있죠. 그죠? 그걸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11, 2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각 물건의 가격, 냉장고 가격 100만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어컨 가격 50만원, 선풍기 가격 1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가격만 또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요거는 몇 행 몇 열입니까? 그렇죠. 3행 1열짜리가 되는 겁니다. 3행 1열짜리.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거는 몇 행 몇 열? 2행 3열. 2행 3열짜리 행열. 이건 몇 행 몇 열? 3행 1열짜리 행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행 3열짜리 행열이랑 3행 1열짜리 행열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2행 1열짜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2행 1열짜리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그 2행 1열짜리 행렬이 요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다 요거 2행 1열 160, 320 요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곱할 때 행렬의 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이거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50,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사원의 매출액이 된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사원의 매출액 얼마입니까? 160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사원의 매출액 2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50 더하기 2 곱하기 10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사원의 매출액 3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곱을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행렬을 내가 새로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무슨 이름을 줬느냐? 프로덕트 매트릭스다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죠.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매트릭스에서 뭘 하느냐? 입력을 받고 출력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입력받고 출력받도록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냉장고 몇 대 팔았냐, 에어컨 몇 대 팔았냐, 약간 남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00를 넣어라, 데이터 01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그런 매트릭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할 때 또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그 매트릭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 111, 222라고 하는 2차원별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야지 돼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 내가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겠습니까? 상속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코딩을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프로덕트 매트릭스의 내용을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extends 매트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행렬 매트릭스에 있었던 자료구조랑 멤버 펑션을 기본적으로 다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다 물려받았으니까 자료구조들도 다 물려받고 그 다음에 add, multiply, subtract 이런 일 하는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새로 정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렬의 프로덕트 매트릭스의 컨스트럭터 2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유별나게 하는 작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력받을 때랑 출력할 때의 상황을 좀 이전에는 그냥 뭐 숫자만 쫙 지켜놨었는데 좀 의미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을 때의 프로그래밍 그때 입력받을 때 프로그램 그 함수를 뭘 사용하기로 했었습니까? 매트릭스에서 입력받을 때 read data from conso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트릭스에 있었던 read data from conso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override를 해가지고 조금 변형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자 i번째 사원이 냉장고 몇 개 팔았는 거, 그 다음에 에어컨 몇 개 팔았는 거 해가지고 입력받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 여기 i 특정 행에 있는 그 엘리먼트들한테 이렇게 저장을 하는 코드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 toString 함수, 매트릭스에 있었던 toString 함수는 단순히 2차원별 숫자값만 지켜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뭡니까 타이틀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로우의 이름도 이제 i번째 사원, 몇 번 사원, 1번 사원, 2번 사원, 3번 사원 이렇게 적어주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toString 함수의 결과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나오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 봅시다. 메인 프로그램 보면은 뭐 이제 자, 사원수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그 사원수 몇 명인가를 입력으로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 프로덕트 매트릭스 m행 n열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m은 뭡니까? 사원수죠, 그죠? m행은 산수고 요 n은 뭡니까?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n 같은 경우는 3이라고 미리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ad data from console 이걸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봐서 알듯이 냉장고 몇 개 팔았는 거, 에어컨 몇 개 팔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합니다. toString 함수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여기 매트릭스를 출력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제품의 가격만을 저장하기 위한 제품의 가격 저장하기 위한 뭡니까? 3행 1열짜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3행 1열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3행 1열짜리 매트릭스에 이렇게 이제 셋 함수를 넣어가지고 0행 0열, 1행 0열, 2행 0열에다가 이렇게 각 물건의 가격을 적었다는 거죠. 그걸 적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트릭스 A 곱하기 매트릭스 B를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매트릭스 A 곱하기 매트릭스 B를 하게 되면은 C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여기 A 매트릭스의 타입이 뭡니까? 프로덕트 매트릭스죠, 그죠? A 매트릭스, 프로덕트 매트릭스에 multiply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가서 봅시다. 프로덕트 매트릭스에 multiply가 없었죠, 그죠? 없었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사용할 수가 있죠? 매트릭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매트릭스에 있는 멀티플라이를 갖다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코드 분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상쇄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없애면서 제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 이런 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재사용에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기능이 상속입니다. 우리 보통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을 재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거기서 상속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